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Complex Baseband Representation of Real Bandpass Signals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lex Baseband Representation of Real Bandpass Signals인데 그냥 시그널 이렇게 보겠습니다. 즉 주어진 것이 뭐죠? 주어진 시그널이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일 때 그것을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리프레젠테이션 다르게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봐야 하겠는데요. 리프레젠테이션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등가인 다른 것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를 제 이름 조준호라는 이름으로 리프레젠트를 할 수 있죠. 물론 완벽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보통 수학적인 리프레젠테이션, 공학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은 정말 등가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본래 여기서는 진호,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다 나타내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먼저 리프레젠테이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x of t라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즉 타임 펑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노테이션 기억나시나요? 캘리그라피 레터 F를 쓰고 컬리 브래킷을 쓰고 거기 아규먼트에 이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of x of t는 어떤가요? x of t를 이 캐피탈 x of f로부터 복원할 수 있나요? 예. Under certain conditions, 어떤 조건 하에서는 x of t를 Fourier transform해서 얻은 것으로부터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해서 본래 시그널 x of t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노미 시스템에서 우리가 리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즉 x of t와 x of f가 Fourier 트랜스폼 페어일 때는 우리는 쉽게 x of t의 모든 정보가 캐피탈 x of f에 들어있고 또 그 반대도 성립하기 때문에 continuous time 시그널 x of t는 그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인 캐피탈 X of F에 의해서 represent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있고 또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이 있는데 이 두 시그널이 어떤 센스로 어떤 의미로 이퀴벌런트하다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과 어떤 의미로 동등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히 한번 해서 간단히 생각하는 경우 심플리파이 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심플리파이 하면 이 경우 잘 작동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밴드패스는 잘 모르겠고 시그널을 일단 그냥 스칼라 시그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x of t가 x 이런 어떤 하나의 스칼라로 바뀔 텐데요. 이것이 만약 리얼이라고 한다면 이 리얼 넘버는 리얼 넘버이지 어떤 컴플렉스 넘버 즉 x 리얼 플러스 jx 이미지너리 이렇게 되는 두 개의 시그널과는 사실 별 관계가 없습니다. 리얼 시그널은 그냥 컴플렉스로 보면 리얼 파트만 있는 시그널이지 이미지너리 파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리얼이다, 컴플렉스다가 아니라 이것이 밴드패스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에 대한 디펜던스, 즉 이 x가 타임 펑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리베이션을 하기 전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리프레젠테이션 오브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을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란 과목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공부할 때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이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로 이퀴벌런트하게 나타낼 때 과연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길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할까요? 하는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답을 할 텐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왜 우리가 이 과목에서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서킷 디어리에서 배웠던 이 일렉트리컬 시스템과 시그널을 생각해 보시면 근본적으로 일렉트리컬 시그널은 리얼 밸류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냐, 페이즈 어널리시스 이런 거 할 때 다 컴플렉스로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리얼이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간단한 R, L, C 서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LC 서킷이 있을 때 여기 전류가 있겠죠. 전류란 무엇인가요? 전류란 단위 시간당 지나간 전하의 개수를 어떤 단위로 나타낸 것이죠. 네, 개수가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많으면 플러스, 반대쪽으로 지나간 것이 더 많으면 뭐 이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전자들이 물론 전자의 진행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해야 되겠지만 어느 쪽이 더 많으냐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리얼 넘버로 어떤 플러스 얼마 또는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함수라 하더라도 그것은 리얼 값이겠고요. 그래서 어떤 t0에서의 값이 항상 리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볼티지를 생각할 때도 예를 들면 이 저항의 리지스터의 양단에서 걸리는 전압 강화를 생각하더라도 그 전압 강화의 양이 또한 실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렉트리컬 시그널은 리얼 밸류드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로 이론 시간에 2학년 때 배우셨을 텐데요. 회로 이론 시간에 특히 교류 회로에서 다뤘던 그 수많은 복소 신호는 뭐였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갑자기 혼란스러울 텐데요.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복소 신호로 쓰지만 사실 정말 여기 어떤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때는 리얼 파트를 취해야 되고요. 어떤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할 때도 리얼 파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은 일단 리얼 밸류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무선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현대의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는 5개의 블록을 강조합니다. 5개의 엘리멘트가 있는데요. 통신에서 먼저 이쪽에 소스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소스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인포메이션 싱크 또는 데스티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스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싱크에 그 메시지의 에스티밋을 정하는 추정값을 최대한 잘 추정해서 전해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2개의 시스템만 디자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인코더라고 부르죠. 여기 디코더고요. 여기 채널이라는 것이 이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채널이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는 가장 중요한 엘리멘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와이어리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인가요? 이 채널은 물론 공기가 대기가 있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지만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처럼 대기도 없는 그런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널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EM 웨이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EM 웨이브를 써서 이 채널이라는 미디엄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코더와 디코더가 결국은 인코더의 아웃풋은 이 채널에 들어가는 어떤 EM 웨이브가 되겠고 디코더의 인풋은 채널로부터 나오는 EM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EM 웨이브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랜스미터 안테나가 있다고 하고 이쪽에 리시버 안테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EM 웨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안테나에 전류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EM 웨이브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수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수신기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안테나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수신 안테나는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다이폴 또는 모노폴 안테나를 쓰는데 이것은 도체 컨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지가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RLC가 이렇게 있는데 EM 웨이브가 예를 들면 이 필드가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 도선과 평행하게 이쪽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도록 예를 들어서 신호를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선 안에 있는 일렉트론, 이 전자가 이 웨이브, EM 웨이브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EM 웨이브가 이렇게 전파되면서 E 필드와 B 필드가 서로 여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쪽이 E라고 하면은 수직으로 이 도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이 필드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위로 흔들리는 양을 이 아래 위로 흔들리는 이 전자들의 움직임을 전류로 또는 어떤 단자에 걸리는 전압으로 해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우리가 뽑아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이 트랜스미터에서 보내어진 EM 웨이브가 리시브 안테나에서 수신되어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뀔 때 이 시그널이 결국은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리시브 안테나에서 사인 웨이브, 시누소이달 웨이브, 리얼 밸류드 시누소이달 웨이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간단한 것은 이 트랜스밋 안테나에서도 여기 안테나가 도체인데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아래 위로 이동하게 하는데 그것이 시간의 함수로 봤을 때 어떤 주파수를 가지는 그런 사인파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습니다. 안테나 길이와 이 주파수, 이 한 주기의 역수인데 이 주파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굉장히 낮은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보내려고 하면 할수록 안테나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 모바일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음성 신호를 아쿠스틱 시그널을 바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꿔서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사람의 목소리는 굉장히 낮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죠. 킬로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로 수 킬로헤르츠 정도 실제로 이것을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꾼 다음에 바로 안테나를 있는 전자를 진동시켜서 보내려고 하면 안테나 사이즈도 무지 커야 되고 또는 안테나 사이즈가 작다면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우리 AM 모듈레이션 기억나시죠? AM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데 그때 어떻게 했었죠? 메시지 시그널 M of T가 있었을 때 그래서 메시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 목소리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편의상 이렇게 나타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코사인 2파이 어떤 캐리어 t 이렇게 해서 곱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에 똑같이 뒤집은 시그널과 같은 엔벨로프가 생기고 새로운 시그널은 이 m of t times cosine 2파이 fct 플러스 데이터는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오실레이션 하는 그러한 시그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m of t와는 달리 이 시그널 m of t times cosine 2파이 fct 플러스 데이터는 고주파 신호가 되기 때문에 안테나가 짧아도 이 신호를 좀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가 이와 같습니다. 주파수 대역에서 예를 들면 AM 라디오라고 했을 때 한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죠? 535-1605였죠. 535kHz에서
1605kHz의 AM 라디오 스테이션들이 신호를 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는 뭐 KBS 라디오, 옆에는 예를 들면 MBC 라디오, 옆에는 CBS 라디오, 이런 식으로 서로 이 곱해주는 캐리어 신호를 달리해서 주로 음성 또는 아쿠스틱 시그널인 이 메시지 시그널을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이유는 뭐죠?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만약 겹친다면은 신호를 분리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특히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따라서 이렇게 주파수 대역에서 서로 다른 캐리어를 쓰도록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멀티플렉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안테나를 쓰고 안테나에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뽑아내기 때문에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다, 이런 말을 했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무선 통신 또는 방송에서의 신호는 또 밴드 패스 시그널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여기 그림을 그릴 때 이쪽을 F축으로 놓고 이렇게만 그렸습니다만은 여기다가 리얼인 것도 추가되기 때문에 이 신호, 송신 신호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송신 신호 X of T가 리얼이면 그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됐습니까? 칸주깃 시메트리칼이 됐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전에 저희가 시노미 시스템에 해당하는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리뷰한 자료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 of T가 칸주깃 시메트리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만약에 어떤 플러스 주파수 대역에서 어떤 요 대역에서 신호가 존재한다면 X of F가 넌제로로 이렇게 있었다면 마이너스 대역에서 똑같이 요 시메트리칼하게 이렇게 되는, 여기가 마이너스, 예를 들면 F1이었다면 마이너스 F1, F2였다면 마이너스 F2, 여기까지 신호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퓨어 리얼일 때는 이제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이제 퓨어 리얼이기 때문에 이븐 시메트리를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참고로 칸주깃 시메트리칼한 이런 리얼 밸류드 시그널의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갖는 프로퍼티에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매그니튜드는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의 매그니튜드는 이븐 시메트리이고 페이즈는 아드 시메트리이고 리얼 파트는 이븐이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또 아드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저희가 본 것은 무선 통신에 있어서 실제로 안테나,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신호를 보내서 리시브 안테나 신호를 받을 때 그것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을 주고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 왜 그럼 우리가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바꿔서 이퀴벌런트하게 바꿔서 이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바꿔서 처리를 하느냐 또는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 대신에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핸들링하는 것이, 쓰는 것이 어떤 어드밴티지를 갖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컴플렉스 시그널, 컴플렉스 넘버 X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리얼 파트가 있을 것이고 X sub R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J는 스퀘어 루트 오브 네거티브 1이고요. X 이미지너리 이렇게 됩니다. 즉 컴플렉스 시그널 하나는 리얼 시그널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one complex number는 two 리얼 시그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리얼 넘버를 하나의 컴플렉스 넘버로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의 리얼 넘버 XR과 XI가 있을 때 그것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얼 넘버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제곱하고 스퀘어 루트를 씌우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겠지만 제곱
덧셈 그리고 스퀘어 루팅. 컴플렉스일 때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폴라 코오더넷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xr, xi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폴라 코오더넷에서 본다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먼저 폴라 코오더넷이니까 요 거리가 있겠죠.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x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 앵글이 있겠습니다. 세타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죠? 예. 인버스 탄젠트의 xr분의 xi 이렇게 되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그널 x가 있는데 다른 시그널 x 칸주깃이라는 게 있어서 이미지너리 파트만 플립하려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다 쓰고 부호도 바꿔주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칸주깃 노테이션으로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말고도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두 개의 리얼 넘버를 매니퓰레이션 하는 것보다 컴플렉스 넘버 하나를 매니퓰레이션 하는 것이 표현 면에서도 쉽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데도 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 대신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 X가 있을 때 하나의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 X가 있을 때 우리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과 동등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서 밴드 패스고 여기는 베이스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고 리얼이라는 건 그대로고 또 1이 2로 바뀌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은 두 개의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과 어떤 의미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했듯이 두 개의 시그널은 하나의 이렇게 컴플렉스 시그널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를 그의 리얼 파트, 다른 하나를 그의 이미지너리 파트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두 시그널이었던 것이 하나의 시그널로 바뀌었고요. 당연히 리얼이었던 것이 컴플렉스로 바뀌었고 각각의 시그널 X sub C of T와 X sub S of T가 베이스밴드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이 Z of T라고 하는 시그널은 여전히 베이스밴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 하나의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할 것이고요. 이것을 보다 더 수식으로 나타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리절트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X of T는 리얼이고 밴드 패스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finite energy signal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후리에 트랜스폼, 사실은 후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써놓은 테크니컬 컨디션인데 지나치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신경은 여기다 써주셔야 됩니다. 리얼 밴드 패스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노테이션 캐피탈 X of F를 사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밴드 패스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밴드 패스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리얼 시그널이기 때문에 X가 캐피탈 X of F는 칸주기 시메트리칼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밴드에 플러스 어디로부터 플러스 어디까지 몇 헤르츠까지 신호가 존재한다면 그 마이너스 몇 헤르츠에서 마이너스 몇 헤르츠까지도 반드시 신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밴드 패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리진 근처에서는 어쨌든 0입니다. 여기에서는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가 없어야 되고 나머지 대역에서 어딘가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밴드 패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호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고 밴드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B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X of F가 즉 X of T,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의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떤 finite support, 즉 어떤 값으로부터 b까지에서만 어떤 non-zero 값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여기서만 어떤 값으로부터 b까지만 가진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칸죽이 시메트리컬이기 때문에 요 대칭되는 점 그리고 요 대칭되는 점 여기서도 이렇게 신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너무 찌그러졌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신호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FC와 세타라는 두 개의 상수를 잡습니다. FC는 일반적으로 이 B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2분의 B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잡았는데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B보다는 작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나중에 페이즈로 사용할 텐데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라인이 좀 민감한 라인인데요. 우리가 주어진 x of t에 대해서 이게 given이고요. fc와 세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fc와 세타를 선택할 때 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fc를 선택했을 때 페이즈로는 제로를 할 수도 있고 fc를 선택해서 뭐 원하시면 60도, 원하시면 뭐 30도 뭐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세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이스가 uncountably infinite 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마다 사실 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 등가인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 페이즈만 돌릴 때는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에 곱해지는 컨스턴트 페이즈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캐리어 프리퀀시도 어떤 FC를 선택할 수도 있고 FC에서 뭐 1Hz 정도 빼서 선택할 수도 있겠고 FC에서 뭐 1Hz 정도 더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한 대로 FC가 B보다 작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데 0보다 크고요, 물론. 예, 무수히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요 we choose라고 해놓은 우리가 선택한다 이 라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지 오해를 좀 덜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x of t가 주어졌을 때 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리프레젠테이션이 유일하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당연히 유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린 대로 FC와 세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해당하는 x of t와 이퀴벌런트한 등가인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텝은 x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스텝은 우리가 f와 세타를 선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스텝에서 뭐라고 주장이 되냐면 그러면 어떤 xc of t와 xs of t라는 시그널이 존재해서 여기 존재해서 이게 존재성이죠. 존재해서 그리고 이 시그널들은 둘 다 리얼 시그널이고 또 밴드 리미티드고 베이스 밴드고 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신호인 리얼 베이스밴드 신호 XC of T는 여기 코사인에 곱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스크립트를 C라고 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신호인 리얼 밴드 리미티드 베이스밴드 시그널은 사인에 곱해지기 때문에 서브스크립트로 S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스텝 2에서 선택한 F sub C가 여기 사인과 코사인의 주파수로 나타났고 스텝 2에서 선택한 페이즈 세타가 사인과 코사인의 페이즈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처음 이 Complex Baseband Representation of Real Band Pass Signal 이 식을 봤을 때 저는 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이게 타이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왜 굳이 마이너스라고 했을까? 플러스라고 하지. 이건 뭔가 출판사 측에서 이 오자를 잘 못 잡아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 그 다음 줄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리얼 시그널들로만 되어 있는 이 식을 컴플렉스 시그널로 바꿔놨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줄에는 리얼 시그널로만 되어 있다고 했죠. 한번 볼까요?
left hand side에는 x of t는 real band pass 시그널입니다. right hand side의 첫 번째 텀을 보시면 첫 번째 텀의 첫 번째 팩터는 뭐죠? 말씀드린 대로 리얼 베이스 밴드 시그널이니까 리얼이고 코사인 펑션도 2파이 fct 플러스 세타가 리얼 밸류드니까 역시 코사인 펑션도 리얼 펑션입니다. 그리고 x sub c of t와 마찬가지로 x sub s of t도 리얼 베이스 밴드 시그널이고 이 사인 펑션도 아규먼트가 리얼이기 때문에 리얼이 되어서 결국 첫 번째 줄에는 모두 리얼 밸류드인 시그널들의 곱과 차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두 번째 줄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맞는 것 같나요? 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라는 것이고 어떻게 되죠? e to the j phi는 코사인 phi 플러스 j sin phi.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j는 스퀘어 루트 오브 네거티브 1입니다. 네. 이것이 오일러스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리얼 파트 오브 xc of t 플러스 jx s of t에 그 다음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적용하면 그 다음 팩터인 e to the j2pi fct 플러스 세이타가 코사인 2pi fct 플러스 세이타 그 다음에 부호가 어떻게 되나요? 네, 플러스죠. 플러스 j 그 다음에 sin 2pi fct 플러스 세이타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이것 전체의 이제 리얼 파트가 되는데 xct와 코사인이 곱해진 것은 리얼이죠. 그래서 xc of t times 코사인 2pi fct 플러스 세이타가 첫 번째 텀으로 리얼 파트의 첫 번째 텀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리얼과 이미지너리 여기 j 사인을 곱해봤자 이미지너리가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 j x sub s와 코사인을 곱해도 이미지너리가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 결국 j times x sub s of t와 j times sin 2pi fct 플러스 세이타가 곱해지면서 리얼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j의 스퀘어는 여기 있듯이 j의 스퀘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x sub s of t sin 2pi fct 플러스 세이타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한 것처럼 되어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요 텀에서 e to the 마이너스 j로 하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뀔 텐데 이것을 플러스로 이 텀에서 여기서 e to the j 2pi fct 플러스 세이타로 e to the 마이너스 j가 아니라 e to the j로 하기 위해서 또는 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안 그러면은 부호에서 항상 틀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x of t를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xc of t 코사인 2pi fct 플러스 세이타 마이너스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중요하다고 했죠. xs of t sin 2pi fct 플러스 세이타로 나타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리얼 파트 오브 이렇게 나타낸 것을 봤는데 이 x of t가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코사인 2pi fct 플러스 세이타와 곱해져 있는 이 xc of t까지를 포함한 이 텀을 x of t의 in phase 컴포넌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코사인인 것이 페이즈가 맞는 것으로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마이너스 여기 뷰렛 하듯이 마이너스로 한 것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x s of t times sin 2pi fct 플러스 세이타 즉 sin 2pi fct 플러스 세이타에 곱해져 있는 이 x of t의 텀 이것을 쿼드러처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in phase면 off phase라고 해야 되는데 왜 쿼드러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phase가 그냥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이 sine과 cosine 펑션은 phase가 얼마 차인가요? 예를 들면 코사인에 어떤 세이타가 있는데 여기에 뭘 더해주거나 빼주면은 세이타가 되나요?
네. 코사인에 아마 2분의 파이를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2분의 파이를 빼면 사인이 되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저처럼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사인이 이렇게 되고, 코사인이 이렇게 되니까, 네. 코사인, 어떤 세타가 여기 있을 때, 그렇죠? 세타 제로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사인 세타 제로가 이건데, 이것은 코사인으로 보면 여기죠. 예, 세타 제로에서 2분의 파이를 빼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 오프 페이즈라고 하면 될 텐데 쿼드러처라고 했습니다. 이게 쿼드가 4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위원에서 각도 전체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2파이로 보기 때문에 2파이로 우리가 정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4로 나누면 얼마죠? 이게 2분의 파이가 되고 이것이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in phase 컴포넌트에 이렇게 2분의 파이만큼 각도 차이가 나는 이 컴포넌트를 쿼드러처 컴포넌트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우리가 앞에 이제 x of t를 real part of xc of t 플러스 jx s of t times e to the 플러스죠. 그렇죠? 이걸 플러스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이너스로 한 것이었죠. 2파이 fct 플러스 세이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에 x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텀이 매우 중요하죠. 이 텀에서 fc를 달리 선택하면 이 값이 바뀌게 되고 세타를 달리 선택해도 이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과 프리퀀시, 페이즈 이 세 개가 함께 해서 X of T,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에 들어있는 정보를 함께 가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워낙 중요하고 이것을 자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 X of C 플러스 X of C of T 플러스 J X of S of T를 컴플렉스 엔벨로프 오브 X of T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엔벨로프라는 것은 이제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게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엔벨롭 디텍터 그러면 포락선 검출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컴플렉스 엔벨롭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이름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굳이 엔벨로프라고 한 것은 우리가 엔벨로프 그러니까 밴드패스,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의 엔벨로프를 생각하면 그것이 베이스밴드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베이스밴드라는 말 대신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리얼 파트, 즉 XC of T를 in phase component of XL of T 이렇게 부릅니다. X of T의 in phase component는 뭐였죠? 여기 있죠. X of C of T times 코사인에서 이 코사인이 곱해진 것까지를 포함했고요. 이 코사인을 떼고 나서는 X of T의 in phase component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in phase component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X sub S of T는 물론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이미지너리 파트인데 이것은 쿼드러처 컴포넌트다. XL of T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흔히들 in phase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고 해서 IBB 시그널, 그 다음에 이쪽은 쿼드러처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고 해서 QBB 시그널이다.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메인 리절트로 본 것은 이렇습니다. X라는 것이 리얼 밴드 패스, 밴드 리미티드는 그냥 간단히 생략했습니다. 밴드 패스일 때 어떻다는 거죠? X of T를 이렇게 리프리젠트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다는 것이었죠? 시그널 x of t가 밴드위스가 b보다 작고 fc를 0에서 b 사이 선택하고 세타를 적절히 선택하면 이 두 시그널이 어떻다는 것이었죠? 리얼 베이스밴드이다. 이렇게 메인 리절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메인 리절트의 스테이트먼트를 if then으로 나타내고 보면 이제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x sub c of t라는 시그널이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주어졌고 x sub s of t라는 시그널도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그널은 밴드위스가 B'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주파수 도메인상에서는 어떤 B', 마이너스 B' 이렇게 있고 XC of F는 리얼이니까 그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시메트리컬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 sub S of F도 리얼 이븐 펑션이 되겠고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만 그리면요. 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X sub C of T에다가 어떤 FC와 세타를 선택해서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를 곱하고 X sub S of T에다가 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FC를 선택할 때 이 B'보다 크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배울 때 다뤘던 바로 모듈레이션에 해당하죠. 코사인은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2분의 e to the j 세타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네,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디렉 델타 펑션이 fc와 마이너스 fc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fc와 마이너스 fc로 이 x sub c of f의 스펙트럼, 즉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렇게 옮깁니다. 여기 하나 나타나고 여기 하나 나타나고. 그럼 여기가 여기는 fc 마이너스 b겠고 여기는 fc 플러스 b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 sub s of f도 사인에 곱해져 있는데 사인도 역시 이제 디렉 델타가 두 개 있고 각각의 센터 프리퀀시가 디렉 델타의 위치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fc와 마이너스 fc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베이스밴드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 두 개가 이 fc 마이너스 b'과 fc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fc 플러스 b'과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b' 요 밴드 내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요 두 시그널은 자세히 보시면 리얼 곱하기 리얼이죠. 그리고 이쪽도 리얼 곱하기 리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합성한 시그널은 역시 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이 X of T는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 됩니다. 자, 우리의 메인 리절트와는 순서가 좀 다르죠. 우리의 메인 리절트는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 있으면 거기서 리얼 베이스 밴드 시그널 두 개를 찾아내서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었고,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 리얼 베이스 밴드 시그널 두 개가 있을 때 거기 코사인 사인을 잘 곱하면 주파수가 충분히 높은 그렇게 해서 합성해낸 시그널이 리얼 밴드 패스란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개가 상당히 관련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메인 리절트를 증명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메인 리절트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트릭을 써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메인 리절트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리절트, 이 스테이트먼트를 생각하면 그것의 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을 증명했다고 해서 메인 스테이트먼트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메인 스테이트먼트를 증명이라고 한다면 증명을 해볼 텐데요. 과연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 바로 그 시그널 젠 시스템즈에서 배운 교훈이 또 등장합니다.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걸 증명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것은 바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돌아와서
타임 도메인상에서 봤더니 결국은 되더라 이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미케닉처럼 기계공처럼 우리 도구 상자에 툴박스에 여러 가지 도구를 넣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타임 도메인상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반대도 또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이 교훈, 타임 도메인상에서 잘 안되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고 또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잘 안되면 타임 도메인으로 가라는 이 교훈은 우리가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존재해서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리프리젠트 할 수 있다라는 이 우리의 메인 리절트를 증명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Complex Baseband Representation of Real Band Pass Signals Main Result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Representation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즉 하나를 다른 하나로 나타낸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omplex Baseband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은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달리 나타낸다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무선 통신을 할 때 우리가 EM 웨이브를 쓰고 있는데 EM 웨이브를 쓴다는 것은 즉 일렉트리컬 서킷을 이용해서 그 시그널을 만든다는 것이고 일렉트리컬 서킷에서 커런트와 볼테이지는 모두 이쪽이나 저쪽이나 서킷상에서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리얼 넘버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밴드 패스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안테나를 이용해서 EM 웨이브를 보낼 때 일단 주파수가 높아야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듈레이션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저주파의 시그널을 고주파로 바꾸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다른 시그널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이 다 밴드 패스 시그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얼이면서 밴드 패스인 그런 시그널이 통신에서 매우 중요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나타내면 어떤 면이 좋으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리얼 넘버를 하나의 컴플렉스 넘버로 나타내서 컴플렉스 넘버를 사용하는 컴플렉스 넘버를 다룰 수 있는 여러 오퍼레이션이 있듯이 컴플렉스 시그널로 나타내면 또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X of T라는 하나의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우리는 두 개의 X sub C와 X sub S of T라는 두 개의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나타낼 것이고요. 그러면 이 각각의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리얼 파트 그리고 이미지너리 파트로 놓아서 하나의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놓아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인 리저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 of T라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 with finite 에너지가 있을 때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밴드 패스라는 것은 DC 근처에서는 0이 된다는 뜻이고요. finite 에너지라는 것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의 magnitude square를 해서 적분하면 유한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 프리퀀시와 어떤 페이스 앵글 세타를 선정하면 두 개의 베이스밴드 시그널,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 X sub C of T와 X sub S of T가 존재해서 처음에 주어졌던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 X of T가 이 X C of T의 코사인 2파이 FCT가 곱해지고 X sub S of T의 사인 2파이 FCT가 곱해져서 빼진 이러한 시그널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메인 리절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X of T가 주어졌을 때 이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인페이즈 컴포넌트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 타임스 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인 부분을 쿼드러처 컴포넌트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 X sub C of T와 T 플러스 J times X sub S of T와 캐리어 프리퀀시 그리고 페이즈가 밴드 패스 시그널 X of T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컴플렉스 시그널 x of c of t 플러스 j times x of s of t가 워낙 자주 등장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이름을 붙여서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 x of t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f of c와 세타를 정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얼 파트인 x of c of t와 이미지너리 파트인 x of s of t를 각각 in phase component of x of l of t 또는 quadrature component of x of l of t 이렇게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두 개의 베이스밴드 시그널 x of c of t와 x of s of t가 주어졌을 때 어떤 캐리어 프리퀀시 fc를 밴드위스보다 큰 값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ct와 ct 플러스 세타와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를 구해서 각각 xc of t와 xs of t에 곱해줘서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있을 때 코사인 펑션 또는 사인 펑션을 곱한다는 것은 그 주파수 fc만큼 right shift, left shift 해서 더하거나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밴드 패스 시그널이 얻어진다는 것이었고요. 이 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리얼 시그널 4개를 두 개씩 곱해서 빼기 때문에 x of t도 리얼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을 보면 베이스밴드 시그널 2개,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 2개에 각각 코사인, 사인 곱해서 빼주면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거꾸로도 성립하느냐, 여기 성립하느냐는 것이죠. 즉 x of t가 리얼이고 밴드 패스 시그널일 때 그 시그널을 항상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고 우리의 메인 리절트는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